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 송선영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틈틈이 짬이 날 때마다 이 채널을 즐겨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제게는 이 채널이 비타민 같은 존재라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제가 제 사연을 많은 분들께 소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뜻깊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 사연이 애청자분들에게 공감과 관심을 받길 바라면서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8세가 되었습니다. 많다면 많은 나이이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요. 그래도 이 나이가 되는 동안 제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제가 필라테스 스튜디오 지점을 4개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마음에 담아 말하기 어려운 고난도 많았습니다. 운동 과정에서 이것저것 당겨 참다가 필라테스의 매력에 푹 빠져 강사 교육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강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운동과 가르치기의 차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었어요. 사람은 질리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들을 모두 이겨내고 보니 나는 어엿한 사업가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죠. 이를 통해 사람의 삶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앞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절망적인 순간도 찾아오고 한 발자국만큼이라도 느려질 때는 깊고 어두운 절벽으로 추락할 것 같은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좌절과 어려움이 추억처럼 느껴지는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돈이 많은가 적은가 모든 것을 끌어모아 작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처음 인수한 순간도 그랬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스튜디오를 갖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하고 좋았어요. 회원들로 인해 스튜디오가 금방 가득 찰 것처럼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대감으로 구름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쉽지 않겠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홍보를 해도 경쟁 업체들이 많아 수업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면 정상화될 거라고 믿었어요. 조금 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다 보면 내 스튜디오가 성장하고 알려져 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런 희망은 희미해지고 꾸준히 일상을 이겨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울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채우기도 바빴어요. 그때 처음으로 좌절을 느꼈다. 내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포기하고 어딘가로 숨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백마를 탄 기사처럼 나타났어요. 친구의 소개로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조언을 받게 되었고 그 남자는 사업의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원 관리나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도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죠. 그 덕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도 사업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 높은 매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조언을 그대로 적용한 지 몇 달 만에 적자였던 매출이 큰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도 과장님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스튜디오는 눈에 띌 만큼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정말 다행이네요. 송 원장님이 잘 됐다니까 저도 기뻐요. 제게 맛있는 밥 한 번 사줘요. 네, 당연합니다. 밥이라면 10번도 더 살 수 있습니다. 제게 도움을 주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남자와 함께 밥을 먹었고 또 그 다음입니다. 주는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는 술을 한잔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 남자와의 인연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외모에 젠틀한 성격을 지니고 제가 딱 바라던 이상형의 남자였어요. 연인이 된 우리 두 사람은 연애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뭐가 그렇게 급했나 싶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에게 홀라당 반해서는 그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급하면 체한다는 말도 있죠.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난관을 겪어야만 했죠.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문제였어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부터 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의 며느리가 되자마자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 해요. 하필 시댁이 우리가 사는 동네와 멀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툭하면 우리 신혼집에 찾아와서 시찰 아닌 시찰을 하셨어요. 크고 작은 살림살이부터 하늘 같은 남편을 받드는 방법까지 교육을 빙자한 시어머니의 퇴직과 잔소리는 끊임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며느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서라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당신이 뜻을 거스르고 억지로 언급한 며느리에게 분풀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아야, 넌 대체 살림을 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붙박이장을 열어봤더니 키키한 묵은 내가 진동을 하잖니? 때가 되면 철진한 옷도 다 꺼내서 관리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우진이는 김치 익은 거 안 먹는다고 했지. 냉장고 열어봤더니 신김치밖에 없던데 겉절이를 담가서 먹는 거야? 시어머니의 설교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분야도 참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그런 주제까지 잡는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무조건 억지라고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셔서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시라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도를 넘어서고 너무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의도적이었던 걸 쉽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제는 가정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보야, 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오늘도 집에 불쑥 찾아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샐러드를 다 버리셨어. 뭐야, 그런 건 나한테 먹이지 말라면서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해줄 순 없니? 엄마는 우리 생각을 고려해서 행동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신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가 제가 편입한 것인지, 시어머니가 심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엄마라고 너무 쉽게 듣고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현모양처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당신 말이 다 들었어요.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바깥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누가 현모양처로 될지 결정하고 모셔야 하며 또 누가 대관자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행복한 신혼을 꿈꾸는 것은 큰 욕심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신혼의 꿈은 요원해졌고 남편과의 사이만 나빠졌으니까요.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던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위기를 겪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편이 먼저 마음을 열고 저를 달래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서 단 한 번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로울 만큼 남편은 제게 차갑게 대하기만 했어요. 정말 밴댕이 같은 발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자라면 먼저 사과할 줄도 알고요. 풀어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자기 아내를 이기려고만 하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섭섭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남편과 냉전인 상태로 평생 지낼 순 없으니까 남편 마음을 먼저 푸는 결심을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와인을 곁들이면서 남편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화해할 분위기를 만들고 남편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냉랭하게 대했죠. 남편의 반응이 놀랍기도 하면서요. 되게 섭섭하기도 하더라도요. 당신이랑 풀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뭐하러죠?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마음에 없는 짓 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당신이랑 풀 게 없어서 우리 몇 주째 대화도 잘 못하고 있고 그래 이게 중요한 거냐요? 우리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나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거 진심이세요? 사실 그렇다는 건가요?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걸 느꼈던 건가요? 진짜 황당하면서 화가 난다.
사어머니와의 갈등이 남편과 제 사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이렇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단단하게 삐졌나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의 타박과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100번 양보해도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꼬투리 하나를 잡았다는 듯 자신이 화가 난 부분만 자고 어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나 남편의 행동에 의심까지 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과 다툼이 있기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수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평소 야근이라고는 일절 없었는데 그쯤에는 일주일에 꼭 하루 이틀은 야근이 있다며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너 퇴근을 한 후에도 혼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다며 바깥에서 한참이나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오는 일도 자작구역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특근이라며 출근하는 날도 빈번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두려 보였죠. 차분하게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저녁을 다 먹고도 또 바깥에 나가길래 조용히 따라 나가봤어요. 남편은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서 자리를 잡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숙면 중에 핸드폰을 열자 피부과 여의사인 나 원장과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피부 트러블 때문에 해당 피부과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환자와 의사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문자 내용을 보니 평소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군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냉담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내 머리카락을 쥐어받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분노를 잠재워내고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모조리 스크린샷 찍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에 출근했을 때도 나는 전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남편을 대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야근을 할 거라며 미리 나에게 약을 치더군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나는 그날 저녁 남편의 회사 앞에서 짐을 채우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야근하지 않고 그 여의사를 만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러나 회사에서 나온 남편은 어떤 여자와 만나서 버젓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했어요. 세상에,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나의 연애 때 보았던 남자 그대로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의 데이트 현장을 핸드폰에 차곡차곡 담아뒀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는 둘째치고 더 이상 남편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예감했네요. 그 여의사와 식사를 하고 나온 남편은 벌개진 얼굴로 편의점에 들어가더군요. 술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다정하게 팔짱을 낀 그 여자와 숙박업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핸드폰으로 그 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담은 저는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애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서글픈 위로도 받았고요.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요새 당신 아들이 힘이 없어 보인다며 도가니탕을 끓였다나요? 헛웃음이 절로 났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히리라 다짐을 했죠. 전 이미 그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가니탕이 식탁 위에 차렸을 때 저는 기다리고 있던 폭탄 발언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핸드폰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응,
그게 뭐니? 이 사람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지 뭐예요. 그것도 자기가 다니는 피구가 의사랑이에요. 아내가 뻔히 있는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술도 마시고 팔짱도 끼고 숙박업소에도 들어갔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저, 이제 그 남자랑 이혼하려고요.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뜬 남편이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깊이 내쉬더라고요. 뭐야.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군요. 정말 대단하군요. 그걸 알면서도 여태까지 모르는 척하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였군요. 부모님 앞에서 다 들키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가정 있는 남자가 이런 짓거리를 하며 돌아다녔는데 그것은 각오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또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그래요. 맞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도록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이 아닐까 싶어서요.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굴더군요. 자신이 매도한 것도 맞고 이혼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남편보다 더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니? 처음부터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평온하다고 했지. 어디서 막대먹은 애를 들여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 차라리 잘 됐다. 다 밝혀진 이상 더 질질 끌 것도 없겠지. 두 사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헤어져. 네, 설마 어머니도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었다. 너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참 살가운 애더구나. 우진이, 제가 왜 다른 애한테 마음이 갔겠니? 내가 그만큼 남편한테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서로 깔끔하게 헤어지고 너도 이만 내 수준에 맞는 남자를 찾아서 살 거라. 시어머니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손까지 덜덜 떨리더라고요. 두 모자는 감쪽같이 절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제게 더 야박하고 모질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의 낯짝을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채를 휘저으며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라면 어디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남편의 머리채를 뜯어버렸죠. 그러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고개가 심하게 돌아가며 뺨이 얼얼했습니다. 어디 가서 내 아들의 머리를 뜯어 그러냐. 온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위자료도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내 아들 인생 막지 말고 썩 사라지거라. 나도 의사 며느리 좀. 보게, 지금 바로 이혼해야 해. 네, 알겠어. 나도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추호도 없어.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간신히 참고 시댁을 나섰어. 왜 이런 사람들한테 뺨까지 맞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억울한 마음이야. 끝도 없었어.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혼으로 준비했어. 남편 쪽에서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 합의 이혼을 하자고 제안했어.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산정했고 7천만 원의 위자료 합의를 하고 이혼에 동의했어. 그렇게 1년 조금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한 후에야 제 자신을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참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저 참고 견디면 해결될 거라는 미련한 생각을 했던 것이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자가 된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저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관련해서 남편과 정리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도 몇 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만나는 자리에 상대방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격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채팅 내용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적절히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대화를 제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다른 도움이 필요한가요?
여전히 속이 참 좁은 여자구나. 남편이 실실 웃으며 사람 속을 긁는데요. 일부러 저렇게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 뵙죠. 우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무 언짢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서로 얼굴 붉힐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그쪽도 다른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됐고요. 제가 그쪽 얼굴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의 가정 파탄낸 주제에 참 뻔뻔하시네요. 요새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랑도 능력 있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예요. 뺏겼다고 탓하지 말고 왜 뺏겼는지 고민해 보세요. 여자가 보통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긴 상간녀를 자처할 정도라면 보통일 넘어야겠지만요. 남편과의 모든 정리가 끝난 후에 저는 제 인생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일에 몰두해서 아픈 상처를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런 인생의 큰 부침을 겪고 나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스튜디오 운영에 온 힘을 쏟았고 그 덕분에 사업은 점점 더 성장해 나갔어요. 제 이름을 건 스튜디오는 2호점을 넘어 3호점, 4호점까지 늘어났고요. 제르유 스튜디오의 응은 3력거 기가를 투자 노기. 브랜드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회원 사이에서 입소문도 꾸준히 퍼져 제 스튜디오는 가파른 매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인생엔 세옹지마라고 했지만 이혼한 후에 제 사업이 번창하니 이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에 전념하며 이혼의 상처를 극복했죠.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뜻밖의 소식으로 남편의 회사 동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 과장님 선영 씨와 이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으며 재혼하신 분과 함께 생활 중입니다. 무슨 피부 클리닉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건 다 속임수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혼한 여자가 피부 클리닉 센터를 차리려다가 도 과장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 재혼 여성이 사용한 생산품 브랜드인지 확실하지 않아 재혼한 여자로 변경하였음. 을 속여서 돈을 털었다는 것인데 과장님 본가에서도 집이나 땅을 팔고 심지어 입던 팬티까지 모조리 털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사기였고 이 여자는 돈을 들고 확실치 않게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현재도 과장님 형편이 매우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렇다면 저도 혹시나 과장님이 회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결국 남편과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들어봐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꼴을 보려고 그 난리를 피웠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남편과 심호의 억울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줄게요. 혼자 놔두지 않겠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너 다른 남자 만나고는 있니?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게 왜 궁금해요? 사실 내가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늙으면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흐리잖아요. 선영이, 내가 그래도 우리 우진이한테 참 잘했는데 내가 욕심이 많아서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게 되도록 있었다며 결정적인 속물로 판명된 남편의 상남녀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척 연기하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끊으세요. 자신만만한 태도로 며느리 옆에서 잘 일어나서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던 도중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네요. 악다고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저기, 여긴 왜 오신 거죠? 아니, 근방에서 일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들려봤어요. 우연히 만나요. 뭐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게 맞잖아요. 왜 들렀어요? 왜 들렸냐고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얘기할 게 있어서 들렸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진짜 웃기지도 않는데 시어머니도 그러시고 남편도 무슨 작당을 하는 건지요. 짜증이 치솟아 오네요. 아직 말할 게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제 말해볼게요. 실은 나는 당신과 헤어진 후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실수로 그 정도까지 만들어 버렸네요.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제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기 잘못을 잘 안다고 하지만 나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가식스럽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나 남편 모두 상대방을 속이려고 했다면요. 당하고 난 뒤에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해지니까 제게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쓴소리를 해주었어요. 당신이 좋아 죽겠다는 그 여자가 당신한테 사기쳤다며. 그래서 본가 집이랑 부동산이랑 다 날려먹었다는 얘기 들었어. 나랑 헤어지겠다고 만난 여자가 고작 사기꾼이었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미친다 미친놈이야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선영아,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제대로 파는 건 어떨까? 내가 눈이 뒤집혀서 당신한테 큰 실수를. 그래, 너 맞아. 나는 인정해. 하지만 우리 이렇게 헤어질 만큼 가벼운 사이 아니잖아. 뭐,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나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 일이 너무 잘 풀렸어. 지점도 늘었고 돈도 많이 벌게 됐지.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바람 피운 남편이랑 시집살이 독하게 시키는 시어머니한테 다시 가겠니?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건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시끄럽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내 인생에서 당신이랑 얽힐 일은 이제 없으니까. 알았어. 알았으면 돼. 그럼 이것만 부탁하고 싶어. 부탁하는 건데요. 그 위자료 있잖아. 7,000원. 그걸 좀 돌려줘. 제가 어려운 처지라 그래. 얼마 쓰고 나중에 다시 갚을 테니까 그 돈 좀 주라고. 뭐라고요? 진짜, 너 정말 내 손에 머리카락 다 추려야 정신 차릴 거야? 저는 바닷가까지 내다보이는 남편에게 소가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도 단단히 돈을 남기는 남자들이 맞죠? 제가 대걸레까지 휘두르며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만약 다시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내쫓기고도 혹시라도 몇 번이고 저를 불러볼까 두려워하며 뒤돌아보던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악행을 저에게 저질러 놓고도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던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확실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반응한 게 그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전진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간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속여 돈을 빼앗기면서 경찰에 체포당했는데 이미 사기친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벌을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나도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천만다행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남자와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제 인생은 더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자주 집안에 혼자 있는 여자가 잘못된 일을 할까봐 계속해서 꾸짖더군요. 그런 이유로 저를 내쫓아버린 후 의사 며느리를 보게 됐다고 하니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었죠. 그리고 다시 시댁 집안으로 들어온 여자도 결국에는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삶이라는 게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참 우습고 측은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과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째네요.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의 열정을 다해 살고 있고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과 재울 생각은 없습니다. 영원히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단단한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업이나 인생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다시는 사업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모르는 사이에 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긴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인생도 인내하며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결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단 저의 조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연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이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